네, 3-1 개념편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148페이지죠. 148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우리 오늘 배우기 전에 딱 하나만 복습할게요. 딱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 번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함수를 잡는 거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가 0이 아닐 때 이걸 2차 함수라고 했었죠. 꼭지점을 구해가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뭘 통해서? 표준형으로 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었어. 기억나지? 이거에 대한 걸 굳이 수식으로 가지는 않을게. 근데 내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공식 하나가 있다라고 했는데 무슨 공식이 있었지, 상윤아? 내가 공식 하나 뭐 외우라고 했는데 꼭지점 구할 때 서진이, 유준이. 야, 유준아, 아까 외웠다며. 내가 아까 뭐 물어봤냐 너한테. x는 그치, 그걸 뭐라고 해? 너 영어 꽤 안 외우더라. 그걸 뭐라고 할게? 아니, 이 참수는 대칭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기거나 아무튼 위로 볼록해도 대칭성이 다 있었잖아. 맞아? 근데 꼭지점에 x좌표 있었잖아요. 꼭지점에 x좌표랑 같은 게 누구였냐? 이거 아니었냐? 이걸 뭐라고 했냐?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 기억나? 안 나? 기억나? 꼭지점의 x좌표랑 축의 방정식은 같기 때문에 이 공식 정도는 일반적인 선생을 외우라고 했어. 그래서 공식이 뭐라고? x x는 마이너스 2 네,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기억나? 그래서 얘 표준형으로 구하는 과정이 귀찮아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세요. 그거 가지고 x좌표가 나올 거잖아. 그게 나왔으면 그냥 대입해서 y좌표 구하라고 했어. 상윤이 좀 생각나? 서진이 이해돼? 확실해? 네, 그래서 이 정도 과정은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고요. 이게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다. 함수에서 그래프는 애들아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익숙해질 거야. 그래프는 익숙해질 건데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 그 중에 첫 번째가 얘예요. 너무 중요한 얘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면 선생님이 이게 대학을 갈린다고 했었죠. x축과 누가 만난답니까? 2차 함수가 만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 3x 더하기 2라는 함수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 이 좌표를 구했던 원리라는 거 있었는데 그지? 이 좌표를 구하는 원리 우리는 어찌됐건 얘는 뭐로 해석되는 거예요? 교점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이에요?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x축하고의 교점이에요. 여기까지 맞지? 봐봐. 교점을 구하는 원리는 어떤 원리랑 같다라고 했었지?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이니까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y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변을 0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우리는 이 x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다. 따라서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x-1 곱하기 x-2는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방정식의 해는 1과 2입니다라고 읽었겠지만 우리는 좌표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몇 콤마면 1,0과 2,0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기억하지? 이 내용이 지금까지 배운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두 가지입니다. 요걸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148페이지를 볼 건데 얘들아 148페이지를 한번 볼 건데요. 얘 좀 한번 봐보세요. 내가 뭐 하나 질문 좀 해볼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런 틀로 생겼답니다. ax 더하기 p제곱 집중하세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표준형이 주어졌지.
그렇다는 것은 뭔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했는지 그 개형도 판단이 될 거고 꼭지점의 위치도 뭔가 판단이 되어가는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럼 내가 여기서 한번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랬을 때 APQ의 부호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상현아,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왜? 네, 위로 블록이니까 A는 음수이다 정확하게 나왔을 거예요. 한 번만 더 가줄게. 얘 꼭지점의 좌표 불러볼까 서진아? 아주 잘했어요. 마이너스 P, Q예요. 그 유준, P의 부호란? P의 부호란? P의 부호요. 마이너스 음수. 왜 음수라고 생각합니까? 아 양수. 양수예요, 음수예요? 정확하게 한 번 더. 양수. 양수죠. 왜? 꼭지점의 이 전체에 대한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지. 그래서 P는요 양수인 게 맞고요. Q는 양수, 음수. 너야 유준아. Q는 양수, 음수. 음수일까 양수일까? Q는. 봐봐, 너가 아까 나한테 질문을 한 패턴이라서 내가 너한테 질문하는 건데 지금 Q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어요? 꼭지점에 Y좌표잖아요. 그럼 생각 길게 하지 마. 꼭지점으로 가. 꼭지점은 얘잖아. 양수. 꼭지점의 Y좌표인 Q는 뭐예요?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 얘는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X에다가 0 대입한 결과값이 Y좌표이랑은 엄연히 달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판단했었어.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냐 뭐냐 꼭지점을 바로 드러났기 때문에 오케이 꼭지점에 대한 것을 캐치함으로써 모든 부호는 판단이 가능했었어. 이게 앞에서 배운 내용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제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갑자기 판단을 해보라고 합니다.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판단한다는 건 이 소리예요. y는 ax제곱 bx 더하기 c가 있다.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때 a, b, c의 부호를 결정하시오 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아까는 표준형 버전, 지금은 일반형 버전. 여기까지 이해돼? 봐봐, 우리가 a, b, c의 부호 판단하기 위해서 바로 클리어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누구? a는 나쁘지 않아. 이해돼? 왜? A가 결정했던 게 뭔데? 상현아? 아주 잘했어. 그래프의 개형. 아래로 블록입니까? 위로 블록입니까를 결정됐던 게 A였어. 그럼 양수겠거니 음수겠거니 음수일 수밖에 없음이 확인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돼? 봐봐. 남은 B 또는 C 중에서 또 클리어되는 거 있어. 누가 있을까? 보이는 거 있어, 유준아? B 또는 C 중에 또 바로 읽혀낼 수가 있는 애가 있거든? 서진이 보여? C가 보였어? C가 어떻게 보였어? 아주 잘했죠. 봐봐. 포인트가 딱 그게 맞아요. 근데 C라는 것은요. X에다가 0 대입하면 C만 낳는 거 맞지? 그치? X가 0일 때 만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Y 절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맞죠? 아, 따라서 C에 대한 정보는 Y축에 대해서 음수와 만나기 때문에 음의 영역에서 만나기 때문에 음수라는 걸 바로 할 수가 있다 이 소리야. 아, A, B, C를 구하는 방법적인 게 있구나. A는 그래프의 개형으로 판단할 것이고요. C라는 것은 무슨 정보로? Y 절편으로 판단하는 것이구나. 까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문을 빠르게 풀 수 있지. 여기까지는 쉽지 않아. 이해돼? 근데 이제 문제가 누구예요? B가 문제네요. A씨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B는 어떻게 했는지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되겠지. 봐봐, 딴 거 없어요. 얘들아, 그냥 얘네 결론적인 것부터 얘기합니다. B는 어떤 정보로?
축의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B를 구해갈 거예요. 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공식 중에서 유일하게 B가 들어가는 거 뭐밖에 없어? 축의 방정식이 가장 쉬운 공식으로서 B를 쓰고 있거든. 여기까지 기억돼요? 상현아, 내가 아까 축의 방정식 공식 뭐라고 했지? 아주 잘했어. 그럼 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봐봐, 얘들아, 이거요 쉽게 판단하세요. 지금 축은 어디 있어? Y축으로부터 왼쪽에 있어. 그럼 양수였다는 소리, 음수였다는 소리? 음수였다는 소리잖아. 지금 이 문제에서만큼은 얘가 지금 음수인 상황이라고. 근데 우리 A를 이미 알아요. A가 음수였다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뭔 줄 알아? 양수라는 소리거든. 양수분에 어떤 부호가 만나야 음수가 되는 줄 알아? 따라서 B는 뭐다? 음수다. 이렇게 구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봐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이 기억이 고등학교 때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교재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거든? 얘들아 봐봐. 교재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B에 대한 부호는 축의 방정식을 통해서 보는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너네가 축을 판단했을 때 축이 음수야. 축이 음수면 축이 왼쪽에 있으면 여기 음수를 쓰고 있잖아. 그래 얘들아 이게 뭐일 수밖에 없냐면 왜 양수일 수밖에 없거든. 그렇다는 것은 A의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플랫폼이거나 마마이거나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 축이 왼쪽에 있으면 부호가 같아. 축이 왼쪽에 있으면 부호가 같아. 이걸 마치 외워야 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또는 축이 때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죠.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얘가 양수라는 거거든. 얘가 양수라는 것은 이게 뭐야? 음수라는 거거든. 그럼 A, B의 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어.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 B 부호가 달라. 이걸 마치 외우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어차피 학교에서 이런 거 묻는 문제 키커피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것 때문에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눈으로 두고 판단하시라고요. 그래야 고등학교 때까지 오래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될까? B에 대한 것은 축으로부터 구하는 원리구나 까지는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바로 판단해봅시다. 첫 번째 A는 양수겠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 다음에 클리어하기 쉬운 것부터 갈게요. C에 대한 부호도 클리어가 될 것 같습니다. C는 뭡니까? Y절편으로 판단하자고 했어요. 그럼 Y축과 양수에서 만나는 걸 보아하니 얘는 양수였겠구나.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B에 대한 부호는 뭐로 판단하라고? 축의 위치로 판단하라고. 그러면 그 판단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축의 방정식인 마이너스 2a분의 b가 지금 양수라는 거는 명확하게 압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a가 양수였다는 것은 이 전체까지가 음수였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맞죠? 그럼 음수분에 뭐가 만나야 양수가 되냐에 따라서 b도 음수일 수밖에 없었네. 세 말 이해돼?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축으로 접근하면 된다 이 소리야. 왼쪽에 있을 때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얘들아 150페이지 보자. 6번, 7번 잠깐 보고 있을게요. 봐봐. 7번이 별표 문제고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다루고 있는 문제가 7번이에요. 7번을 곧잘 풀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한 거고요. 7번이 막히면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잘 찾아줘야 합니다. 얘들아 7번 풀어보시고요. 푼 사람들은 6번으로 가서 보기 봐볼게요. 네, 7번은 다 맞았으니 6번 보겠습니다. 네, 부호는 잡아달라고 했는데 서진아 A 양수 음수. A 음수. 상현아 C 양수 음수.
양수. 유전아 B 판단 됐니? 네, 구하고 있어요. 네. 서준아 B는 어떤 정보를 풀라고 했지? 근데 이 용어 좀 입에 붙으면 안 돼요? 무해방정식, 추계방정식, 축방 이거 좀 입에 붙자. 뭐로 하라고? 마이너스 2. 맞아, 축방.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로 부호 판단하라고 했어요. 지금 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축방이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왜 정확하게 1이기도 하잖아. 그럼 얘가 양수인 걸 일단 알아. 봐봐. A가 음수야.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양수잖아. 따라서 B의 부호는? 너 양수 나왔어? 네. 응, 양수. 여기까지 맞아? 상현아 여기까지 했니? 봐봐. 이 문제가 기억니은 때문에 셈을 푸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기억니은 빨리 가자. BC 양수들의 곱이기 때문에 얘 무조건 맞아요. 니은 AC 음수 양수 곱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틀리죠. 근데 문제는 디귿이에요. 얘들아 디귿 별표 ABC를 지금 더하랍니다. 얘를 우리가 부호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렇게 돼. 얘들아 음수랑 양수 두 개를 더해서 양수가 되니? 판단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럼 이거 틀렸다 이렇게 가면 될까 안 될까? 그건 또 아니야. 봐봐. 부호를 묻는 문제가 아닐 때는요 얘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져요. 의미하는 바가 있어진다는 것은 보통 함수에서 뭘 많이 묻냐면 함수값에 대한 개념을 많이 묻게 되거든. 예를 들면 이 소리야. 선생님 이 함수를요 y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가 fx라고 자꾸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 디귿이 마치 뭐처럼 보여져? x자리에 누굴 대입한 함수값으로 비춰지는지 생각하자는 거야. x에다가 누구 대입해야 디귿이 나올까? 1 대입해야죠. x에다가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남는 거 맞아요? 그래서 1이라는 게 굳이 주어졌구나 이 소리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따라서 디귿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F1의 부호 판단을 묻는 거였다고. 1대 함수값이 양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디귿을 봅니까? 맞습니다. 근데 리을을 봐보세요. 얘들아 리을도 뭔가 희한하지? 부호를 묻는 거 같진 않거든. 그럼 얘도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거든. x에다가 누구 대입해야 리을의 형태가 나올까요? 누굴 대입해야 이 형태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 되는 거 맞잖아. 아 그럼 얘도 f 마이너스 2를 의미했던 거구나. 그래서 문제가 희한하게 마이너스 2를 쓰고 있었구나 이거야. 마이너스 2를 대입한 함수값이 음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을을 틀리게 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얘는 지금 미을 때문에 한 거였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꼭 함수값을 꼭 잘 고려해 주세요. 이제 함수의 끝! 최종이다 얘들아. 조금만 힘낼게요. 너무 중요한 내용 오늘 할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얘들아,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우리 오늘 진짜 중요한 걸 거야. 네, 시간 잠깐 줄게요. 151에서 154까지 있잖아. 위에 개념 빠르게 훑어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함수에서. 그냥 네 이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구나. 빨리 훑어주세요.
어느 정도 다 본 것 같으니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봐봐, 이제 최종입니다. 솔직히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걸 조금 이해 한번 가보자. 얘들아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 이걸 무슨 버전? 일반형이라고 표현을 했었어. 그리고 우리가 2차 함수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수식을 잡을 때 일반형이 좋을 때는 일반형으로 잡고 풀어도 괜찮겠지. 봐봐. 근데 여기는 일반형은 일단 넘겨 얘들아. 일반형은 일단 넘기시고요. 두 번째 또 뭘 배웠냐면 이렇게 할게. y는 얘가 뭐가 드러나지 않았냐면 당장 꼭지점이라는 게 눈에 드러나지 않아.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제 구해. 왜? 추계방정식을 알기 때문에 꼭지점을 구할 수는 있지만 표현은 이렇게 할게. 꼭지점이 드러나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해볼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걔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무슨 과정을 거쳤냐면 완전 제곱식이 보이는 과정을 거쳤었어. 그죠? 그래서 그 형태를 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표준형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할게. 2차 함수에서 핵심 정보를 다루는 거는 일반형 같아? 표준형 같아? 2차 함수에서 핵심 정보를 다루는 건 1번 같아? 2번 같아? 2번이에요. 왜? 2차 함수의 핵심은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표이기는 해.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꼭지점에 대한 정보나 또는 축에 대한 정보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드러나는 거는요 일반형이 아니라 어디서? 표준형에서 많이 드러나죠. 표준형이 좋은 이유는 뭐랑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꼭지점에 대해서가 명확하고 또는 추계방정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정보가 중요할 때는 보통 표준형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정보가 드러날 때는 우리가 표준형을 많이 이용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뭐 때에 따라서 다른 거를 쓸 때도 있는 거겠지. 그래서 총 버전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버전도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설명할게. 이따가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좀 많이 살펴봐줘야 되거든. 필수 예제 1번 문제 좀 한번 봐봅시다. 필수 예제를 보면 얘들아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지나는 점을 마이너스 5, 15를 지난답니다. 여기까지 맞죠? 봐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훈련을 할 거냐면 이 정도 훈련을 할 거야. 꼭지점만 보고 2차 함수를 예측하는 훈련을 할 거야. 봐봐. 우리 그동안은 이거 있었다. y는 2의 x-3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꼭지점 몇 콤마면? 3, 마이너스 1. 요런 훈련을 했다면 이제 거꾸로 가자 이 소리야. 봐봐. 그럼 한번 볼게요.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함수이긴 하다 보니까 y는 정리는 되어야 되잖아. 근데 총차의 계수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럼 괄호에 뭔가 제곱 뿌려야 할 것 같아. 꼭지점이 드러날 때는 표준형을 사용하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먼저 잡아주는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괄호가 0이 됐던 x가 누구였던 거야? 마이너스 3이었던 거야. 그럼 괄호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 x 더하기 3 이렇게 들어가면 0이 되게 하는 x 값이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를 만족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꼭지점을 y점이 정확하게 알아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꼭지점을 알아도 함수가 예측하면 가능하다 라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문제는 뭐다? 최고 차이 계수는 아직 모른다는 거야. 그렇다는 것은 정보가 하나가 더 필요해. 그래서 어떤 점에 정보가 주어지는 거야? 지난 한 점에 대한 정보가 그래서 주어지는 거야. A를 구하기 위해서. 이해돼? 왜? 얘를 지난다는 것은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거든요. 그럼 y자리에 15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4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거든. 그러므로 a는 4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함수는 뭐예요? 사이에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었음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렇게 꼭지점과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자? 꼭지점에 대한 정보는 일반형보다는 표준형에서 드러나는 정보이다 보니 표준형이라는 원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가 보자.
알려주는 핵심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한 번만 질문을 해보죠. 서진아,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래. 그럼 함수의 틀을 어디까지 잡아볼 수 있을까? Y A 네, 잘했어요. X 제곱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사연아, 꼭지점이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3이래. 함수식 어디까지 잡을 수 있을까? A 괄호 X 마이너스 4 제곱 마이너스 봐봐,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유준아, 1,1이래.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Y는 AX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다 같이 내가 한 번만 질문. 이번에 꼭지점이 0,-3이라는 얘기. 0,-3이에요. 함수식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유준아. Y는 AX 제곱 마이너스 이게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을 알아? 그리고 일반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표준형이라는 것까지는 잘 기억을 해보자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다음 유형 한번 봐볼게. 다음 페이지 한번 볼 거고요. 문제 풀이는 이따가 한번 하시고요. 일단은 유형만 먼저 다 잡겠습니다. 필수이즈 2번 한번 봐보세요. 네,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 유형은 추리방정식이 주어진 유형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어떻게 그 유형을 다 정리를 하니? 뭘 쓸지 선택만 하자. 얘들아, 추리방정식이 주어졌고 지나는 2점이 주어졌어.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반형이 편한가? 표준형이 편한가? 그나마 축이 드러난 식이 누구지? 라는 마인드로 먼저 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대놓고 축이 드러난 식은 뭐예요? 표준형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표준형을 활용해서 푸는 수밖에 없어. 그럼 보자. y는 청소의 개수는 a입니다. 근데 4라는 축방 또는 x 좌표가 나왔다는 것은 x-4의 제곱을 다루겠다는 소리 아닐까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근데 꼭지점에 대한 원리를 몰라요. 그럼 꼭지점 모르니까 문자 써야죠 뭐.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몇 개를 사용해서 함수를 잡게 된 거야? 아까랑은 다르게 2개를 잡게 된 거야. 얘들아 우리 중2 때 배웠잖아. 문자가 2개야. 그럼 식이 적어도 몇 개가 생성이 되어야 됩니까? 적어도 2개 이상을 알아야 연방을 풀 수가 있다라고 했던 거죠. 이해돼? 그래서 얘도 정보가 몇 개가 주어졌다? 예로식 하나 쓰세요. 예로식 하나 쓰세요. 라는 걸로 2가지 정보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 소리야. 그럼 한번 볼게. 첫 번째 수식은 얘가 2,3을 지난답니다. 그럼 3이란 2 대입해보자는 거죠. 얘는 4a 더하기 b라는 a 배관한 식 하나가 나왔다. 또 두 번째 3,-3을 지난대요. 3이란 3 대입하면 뭡니까? a 더하기 b를 만족한다고요. 모르는 문자 2개, 식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연방을 통해서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 소리야. 위에서 아래로 뺄게요. 따라서 6은 3a이기 때문에 a는 2가 되는 거 맞지? a가 2가 됐어. b는 -5여야 등식이 성립하겠네요. 따라서 이 함수는 최종적으로 뭡니까? y는 마이너스 그냥이죠? y는 2에 x-4의 제곱 -5까지 잡을 수가 있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그냥 뭐만 받아들여? 추리방정식이 주어졌어. 그럼 함수는 여기까지는 써보자. 이게 핵심이야.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으로 가자. 이게 핵심이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선생님 미지수 2개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2개가 정보가 분명히 주어졌을 거야. 그거 활용해서 문제 풀면 되거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서준이 괜찮니? 괜찮죠? 어려운 거 없죠? 딱 하나만 하고 잠시 쉴게요. 얘들아 여기까지 필기 필요한 사람 빨리 해주시고요. 해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이거든. 봐봐. 그래서 얘들아 문제는 이따가 풀게 해줄게.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그냥 무조건 표준형으로 가면 돼. 축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무조건 표준형으로 가면 돼. 근데 예외가 등장해. 예외가 어디서 등장해? 다음 페이지에서 등장해. 봐봐.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이게 등장했어요. 보자. 이 문제 어떤 문제예요? 지나는 세 점만 주어졌어. 이 참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이 점에 그냥 이렇게 위치합니다. 이거 주어졌다고. 그렇다는 것은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진 문제야. 이해돼? 꼭지점에 대한 정보 또는 축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을 때 얘를 지나는 함수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봐봐.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지나는 세 점이 등장해? 그럼 무슨 케이스? 유일하게 일반형 사용하는 케이스. 보통은 다 표준형으로 풀 거거든? 근데 유일한 딱 한 케이스만 존재해. 그게 뭐야? 이 케이스야. 그래서 일반형은 언제 사용한다? 지나는 세 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때는 무조건 일반형을 사용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왠지는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마저 표준형으로 잡는다면 꼭지점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납득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내가 그럼 식을 이렇게 잡고 마이너스 1,9를 대입을 해볼게. 그럼 어떤 틀이 나오냐면 9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마의 마피의 제곱 더하기 q 이게 등장해버려. 더 쓸게. 4는 0을 대입하는 순간 AP 제곱 더하기 q가 등장해버려. 세 번째 또 써볼게. 1,1을 대입하는 순간 1은 a의 1-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등장해버려. 어라?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적어도 식은 3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3개는 나왔어. 그럼 솔직히 이거 연방으로 풀 수는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2학년 때 몇 차에 대한 연방만 배웠어? 1차에 대한 연방만 배웠어. 우리한테 이거를 풀려고 하면 아직은 우리가 못 푼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냅다 전개를 하는 순간 이제 꼬여버리죠, 문제가. 그래서 유일하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표준형을 사용한다? 이거는 정말 안 좋은 방식이다 이거야. 모르는 과정 내용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얘는 무슨 케이스로 기억하자? 유일하게 일반형을 활용하는 케이스로 기억하자고. 왜? 일반형도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얘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봐봐. 얘는 지금까지 다 2차가 등장했는데 선생님이 일반형을 활용해서 식 한 번을 써볼게요. 그럼 지나는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함수를 이렇게 잡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첫 번째, 마이너스 1,9를 지나냅니다. 따라서 9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b 더하기 c입니다. 라는 식 하나가 나오겠죠. 두 번째, 0,4를 지납니다. 4는 빵 되니까 뭐가 남아요? c만 남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1입니다. 1은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남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문자는 3개지만 1차에 대한 연방이기 때문에 식이 3개 나왔으므로 충분히 풀 수가 있다. 따라서 뭡니까? C는 바로 해결되는 값이죠? 그러면 이 문제 1, 2번만 다시 쓰면 되겠네요. A-B는 뭐예요? 4가 넘어간 5라는 거 아는 거고 A 더하기 B는 뭐예요? 4가 넘어간 마3이라는 걸 아는 거거든. 그럼 이 두 식에 대한 연방이 되기 때문에 더해서 나누기 이해합시다. 따라서 A는 1이 될 것이고 B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 되겠죠. A, B, C가 명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함수는 어떤 식이었다?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4라는 함수식이었다가 나오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꼭지점과 축이 드러나? 그럼 무조건 표준형. 그러지 않고 세 점이 주어져서 지나는 세 점,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지나는 세 점, 그때는 그냥 일반형으로 푸는 수밖에 없다. 라는 걸 그냥 암기해 두는 게 낫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저는 쉬었다 시작할게요.